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하드 이슈 김지원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데일리하드 이슈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5월 26일 데일리하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의 현충일과도 비슷한 날인데요.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휴장은 했지만 어제도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WHO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임상시험 중단 소식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를 하던 말라리아 치유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연구가 안전성의 우려로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는 지난 22일 영국 의학학술지인 랜싯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671개 병원에서 9만 6천여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상대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효능을 조사한 결과 이를 복용한 환자에게서는 사망 위험도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각한 심장 부정맥의 위험도 137% 커졌는데요. 미국에서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매일에서 복용을 하고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렇게 일부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보고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해외 근로자 제한 확대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일하러 오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실업이 폭증하면서 지난달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조치에 이어서 해외 근로자들의 입국마저 엄격하게 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류 명목으로 미국에 오는 이들과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얻어서 미국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전문직 숙련 노동자와 조경이나 건설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 대한 비자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민 제한을 주요적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남부 장벽 건설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공약하면서 이민을 주요 안건으로 삼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에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장 초반에 2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2015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세장을 보여줬습니다. 720선을 돌파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국세 환급금 찾기입니다. 오늘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던 국세 환급금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일찍 시작을 하는데요. 이미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됐지만 대부분 통지서를 받고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을 기준으로 현재 미수령 환급금은 총 1,43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활용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역시 전화나 팩스 그리고 우편이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계좌를 신고 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국세 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가 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아가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장기 성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완화 리스크 해제 등으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요즘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요. 2차 전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필요한 전자제품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행동 패턴이 달라지면서 유튜브 촬영이나 SNS 활동 증가에 따라서 카메라나 휴대폰의 수요 폭증이 증가를 했고요. 또 전기차가 확산하면서 2차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안전하면서 오래 가고 또 충전 속도가 빠른 배터리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에 현대차그룹에서는 2025년까지 61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분야의 톱3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 만난 이후 삼성 SDI 배터리가 현대차에도 탑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2021년 젠5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선보인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젠5란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 이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현재 헝가리 궤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에너지 밀도는 20% 이상 높아지고요. 킬로와트당 배터리 원가는 20%가량 낮춰졌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젠5는 BMW 전기차를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BMW와 폭스바겐 그리고 FCA 등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전기차인 세레스 SF5에도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 또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분기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6%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도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전기차 수요는 예상보다 강화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대규모 자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테슬라가 기술 혁신을 주도하면서 사업 전반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삼성 SDI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35만 9천 원에 시작된 주가는 37만 9,500원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 전지 테마주들이 오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네, 식약처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인 메드포르민 2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이 되면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당뇨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 당뇨병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해외 일부 국가에서 메드포르민 의약품의 발암 물질 검출에 따른 회수 조치 발표를 접하고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 의약품과 제조 및 수입 완제 의약품 수거와 검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제품 254개 품목 중에 31개 품목에서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반면에 수입 제품 34개 품목은 모두 잠정 관리 기준 이하였습니다. 이번 메드포르민에서의 발암물질 검출은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 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발암물질 발생 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0시를 기준으로 해당 의약품이 처방과 조제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잠정 판매 중지와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식에 현대의약품이 반사 이익의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약품은 지난달 말에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 신약 후보물질을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는 약물인데요. 혈당과 같은 부작용은 낮으면서 1일 1회 복용으로 뛰어난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제 지원을 받아서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완료한 데 이어서 이번에 미국 FDA에서까지 임상시험을 계획 승인받은 것입니다.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11%까지 오르면서 5,500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비록 오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4%대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현재 당뇨병 치료제가 잠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 만큼 대안약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삼성 SDI와 현대약품 소식으로 데일리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